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물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약을 먹죠.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고 배가 아파도 약을 먹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저기 머리가 아파도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하죠. 어,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구강 복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약물은 이러한 구강 복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약물로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사가 있는데요. 이 주사라는 것은 혈관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절대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정맥에 주사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센셜 오일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농축된 화학 물질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의 성분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혈관으로 투입이 된다면 우리 인체에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떨 것인지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고 또 그 양의 조절도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은 정맥 주사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왜 이런 걸 써놨냐? 약물에 대한 동태약을 먼저 이해하자라는 뜻으로 이 슬라이드를 넣었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적용하는 것은 아로마 테라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즉, 트랜스더멀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피부에 표피층에 바름으로써 그 물질들이 진피까지 통과해서 모세혈관을 타고 전신순환을 거치는 것이죠. 아로마 테라피에서도 피부 적용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늘 사용하시는 뭐 비누, 샴푸, 화장품 이런 류들은 전부 경피 흡수, 즉 트랜스더멀의 경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 셋 중에서는 피부 적용이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러나 사실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의 활용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에센셜 오일을 몸에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뭐 샴푸나 뭐 치약을 쓰거나 또는 모기향으로 쓰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하지만 이 외에도 사실 뭐 캡슐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날레이션 코로 흡입하는 그리고 몸에 어떤 농도 차를 두면서 희석해서 바르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센셜 오일의 큰 장점이 있죠. 일단 향기가 있다. 그래서 흡입을 하는 독특한 보완 대체 의학의 한 요법이죠. 다른 약들은 향을 맡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에센셜 오일의 특성에 따라서 향기가 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나레이션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리고 피부를 통한 거, 그리고 피부를 통한 것에 서 조금 더 살펴보면 두피를 통한 거, 그리고 또 물 속에 내 몸을 담궜을 때, 즉 목욕법을 통해서, 베스를 통해서 내 피부를 통해서 에센셜 오일이 흡수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방법들에 있어서 안전한 사용과 그리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키네틱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단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활용도가 넓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ADM이 첫머리를 딴 것인데요.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absorption,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있고요. 그 다음 distribution, 몸속으로 분포가 돼야죠. 어딘가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D가 있고요. 메타볼리즘,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건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사작용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M이고요. excretion, 배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E, 그래서 ADME가 모든 약물의 키네틱스, 동태학의 중요한 네 단계입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도 똑같은 단계를 거치니까 파마코키네틱스 또는 파마코다이나믹스를 에센셜 오일이라는 이름으로만 바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동태학과 동력학의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윗부분에 약간 연하게 된 것은 파마코키네틱스, 약물 동태학이고요. 아랫부분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파마코다이나믹스입니다. 약물 동력학입니다. 동태학과 동력학의 차이는
뒷부분에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주체이냐입니다. 여기 파마코키네틱스에는 약물이 주체가 아니고 사람이 주체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거예요. 이 약물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흡수, 분포, 대사, 배출되느냐, 사람의 인체에서 어떻게 되느냐라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약물 동력학은 이 약물이 인체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자,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부작용이 있느냐, 잘, 뭐, 이런 대사가 돼서 뭐, 독성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효과가 나타나는지 등등의 약물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중요하죠. 왜? 약물을 사람에게 쓰고 사람이 그 약물의 효과를 보거나 또는 어떤 부작용을 겪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좀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을 보면요. 파마코키네틱스와 파마코다이나믹스를 정의는 movement of drugs, 약물의 이동이 동태학이고요. 그 다음에 biological response, 반응이 동력학입니다. 그리고 신체가 주체인 것, 우리 사람이 주체인 것은 동태학이고요. 약물이 주체인 것은 동력학입니다. 그 다음에 약물이 흡수, 분포, 대사, 배설, ADME로 가는 것이 동태학이고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생물학적 과정이 약물에 반응하거나 영향을 받는 어떤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동력학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약물이 인체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제거되는가 하는 것이 동태학이고 인체가 약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동력학입니다. 그래서 동태학은 무브먼트, 움직임입니다. 흡수되고 분포되고 대사되고 배출되고 움직임이죠. 동력학은 이 약물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로 본다면 우리는 동태학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학문의 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동력학은 약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어떤 반응을 어떻게 하고 이거의 독성이 어떻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더 필요한 것이고요. 에센셜오일은 이미 있는 우리의 그 재료들이죠.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은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동력학의 아니 동태학의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다 대신 에센셜 오일을 우리 몸에 적용했다라고 보시고 그러니까 얘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전신으로 퍼지는 것은 뭘 따라 퍼질까요? 혈액순환을 따라 돌죠. 그래서 그걸 뒤에서 보시게 되고 디스트리뷰션 된 것이 대사를 거쳐서 잘 빠져나가는데 여기 보면 ADME 중에 메타볼리즘하고 익스크리션이 하나의 점선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이라고 같이 묶어져 있죠. 왜냐하면 대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배출이 잘 되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간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간이 나쁘면 신장으로 배출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가끔 이렇게 대사와 배출을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흡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흡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발랐다. 과연 얼마나 흡수될까? 또 어떠한 환경일 때 흡수가 될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 시야를 넓혀서 만약에 흡입을 했을 때는 흡수율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관장이라든지 이런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흡수율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경우에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이 복용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에센셜 오일의 흡수율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라는 것은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든 투여되어서 자 우리가 말을 바꾸면 에센셜 오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혈액순환의 그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혈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흡수라고 하는 겁니다. 흡수라고 하는 것은 피부 표피층에 머물러 있는 게 절대 아니고 그 혈관을 따라 모세혈관을 따라 원래의 그 큰 흐름에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체순환으로 흡수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위에 사용하느냐, 또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그 부위의 여러 조건들, 이런 등등에 따라서 흡수도는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에서도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도포를 하거나 또는 이날레이션을 하거나 할 때 어느 부위에는 몇 퍼센트 정도 하고 또 어디에 쓸 때는 조금 더 많이 쓰고 뭐 이런 약간의 희석률의 차이가 있었죠. 그게 분포되는, 도포되는 그 부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는 몇 퍼센트, 뭐는 몇 퍼센트가 아니고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약물 흡수에,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화학적인 특성, 자, 에센셜 오일을 이루고 있는 화학적인 특성, 그리고 어떤 제형이냐, 식물성 오일에 희석했냐, 계열했냐, 또는 밤 형태냐, 이런 것도 다를 거고, 어떻게 경로, 투여를 했느냐, 발랐느냐, 흡입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다르고, 생리적 요인, 이걸 사용하는 사람의 연령이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뭐 피부 상태 이런 거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드럭 업소rb션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흡수는 일반적으로 약물 투여 부위에서 하나 이상의 막을 거쳐서 혈류로 유입됩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건 주사밖에 없죠. 주사는 여러분들 주사 많이 맞아 보셨겠지만 그 니들이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효율성이 좋습니까? 바로 100% 흡수가 되죠. 그렇지만 그건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그러나 피부에 발랐어요. 피부에 에센셜 오일을 발랐을 때, 희석을 해서 발랐을 때는 바로 혈류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표피층에서 그 밑에 진피층까지 내려가서 거기 진피층에 있는 모세혈관에 흡수가 되어서 본 궤도로 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되는 경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흡수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외에는 우리 각각의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결과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혈관이 전신에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혈액순환에 이렇게 얹혀진 에센셜 오일의 성분이 각 필요한 장기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흡수를 아로마 테라피로 세 가지로 좀 본다면, 물론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건 이 세 가지죠. 처음에는 아로마티컬, 굉장히 향기적인, 아로마틱한 이런 것을 향을 맡는다. 그러니까 흡입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퓨저와 인헤일이 있는데, 디퓨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스틱을 리드라고 하죠. 그거 꼽아놓은 디퓨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 중에 확산하는 다양한 방법, 뭐 오일 버너를 사용하거나 전기 확산기를 사용하거나 간에 에센셜 오일을 확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가까이 향을 가져와서 인헤일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두 가지는 어떤 방법이 되었건 호흡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폐로 전달이 돼서 마지막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로를 거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흡입법은 당연히 1차적으로 나의 폐 또는 기도에 가장 영향을 빠르게 미치겠고 아시다시피 뇌의 감정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널리가 있는데 먹는 것은 많은 지금 의견도 있고 각자의 관점도 있고 어떤 분은 야뭐 너희 뭐라고 표현할까 이 오일은 좋으니까 먹어도 돼 또는 어떤 분은 오일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또는 섭취를 하더라도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 또는 아유 그냥 생활 속에서 이렇게 먹어도 돼 너무 관점이 다양하죠. 그러나 어떤 결론은 있어요. 결론은 있는데 그 결론이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요인에 의해서 어떤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건 인터널리 먹어서 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식도를 따라 그리고 위 그리고 우리 소화기관을 따라서 뭐 이렇게 지나가겠고 또는 뭐 바로 위에서 흡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게 된 경우에 어쨌거나 간에 간을 통해서 대사를 거친다라는 그런 경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시거나 캡슐 안에 이렇게 해서 먹거나 간에 어쨌든 이 아이는 소화기관에 관련된 그 경로를 거치면서 간의 대사를 반드시 100% 거치게 된다라는 점이 이네일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토피컬리 피부에 적용하는 것도 역시 먹는 거와 다른 대사 경로를 거칩니다. 그래서 얘는 상당히 뭐 누구나 편하고 쉽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냥 단순히 발라주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또는 다양한 제형에 쓰거나 간에 얘는 피부에 바른 즉시 어떠한 침투라고 하죠. 이렇게 각질층, 표피, 진피 이렇게 침투가 되어서 결국은 오일이 이제 혈류로 흡수가 되는 건데 그러한 단계가 굉장히 어, 손쉽게 일어납니다. 물론 흡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지용성 물질이고 분자량이 작은 에센셜 오일은 흡수가 잘 되죠. 자, 그래서 모든 약물 또는 모든 에센셜 오일은 흡수율에 차이가 있느냐 물어본다면 그렇다. 예스가 답입니다. 흡수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을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센셜 오일의 적용 부위, 어디에 발랐느냐 또는 어떻게 흡입을 했느냐 등등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 했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피부에 대한 것은 어느 부위에 적용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 부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일반적인 피부라든지 신체 부위별 피부 조직의 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팔에 발랐을 때와 이마에 발랐을 때와 또는 뭐 복부에 발랐을 때는 침투율이 서로 흡수율이 다른 거죠. 그리고 점막 부위, 입 안이라든지 뭐 생식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막 부위는 특히나 더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의 화학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특성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에센셜 오일이 분자량이 너무 크거나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크거나 또는 지용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도 별로 없지만 이 두 가지 지용성과 분자량이 굉장히 흡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오일은 좀 빠르게 흡수되고 어떤 오일은 조금 그거보다는 더디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pH라든지 화학적인 구성이나 구조가 어떤 이런 분자량의 차이 또 지용성의 차이도 나타낼 수 있고요. 적용 방법을 겔에다가 하는지 또는 뭐 마사지 오일 또는 크림류 뭐 또는 샴푸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매개물 중간 단계의 이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피부 대사할 때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의 요소. 그 사람이 다른 거죠. 어린아이와 노령층들은 피부 구조의 어떤 그런 특성이 달라지지만 또, 그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흡수율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르는 부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또는, 남녀 성별에 따라서 다르고,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약물 또는 에센셜 오일 또는 약물의 흡수는 동일하지 않다. 어, 오일 자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 다양한 이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참고로 에센셜 오일이 경피 흡수도를 결정하는 요소를 11가지 적어뒀어요. 이것은 이제 피부 대사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굉장히 뭐 저렴한 거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저렴한 거 뭐가 있죠? 뭐 유칼립투스나 또는 뭐 페퍼민트 이런 식으로 좀 저렴한 오일들을 피부에 발랐을 때 어떤 마사지를 사용했을 때 흡수율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민감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로즈라든지 뭐 네롤리 이런 식으로 고가의 에센셜 오일을 내가 사용을 한다면 흡수율에 신경이 쓰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흡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많이 될 거고 어디에 바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은 피부 수분도라든지 피부 상태, 나의 체온, 노출 시간, 그리고 차단했냐 안 했냐, 주변의 온도의 환경 이런 것들 그리고 매개물 뭘 가지고 사용했냐 이런 등등이 에센셜 오일의 흡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게는 한 50% 이상 이런 변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체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느냐가 가장 큰 흡수율의 차이를 나타냅니다.